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시장이 말 그대로 패닉 상태입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지난 2월 3일이었죠. 중국 증시가 춘제 연휴 직후에 개장과 동시에 9%대 폭락을 기록했었는데요. 상당 부분 비슷한 느낌입니다. 어제와 그제였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일본도 그렇고 유럽과 미국에 걸쳐서 확진자 증가 소식과 함께 공포 심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오늘 투매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주식이 이제 상당히 힘듭니다. 오늘 같은 날 방송하는 것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장 상황 한번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 바닥이 언제 올지 자료들을 보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환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내일 만약에 환율이 인상하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대 오거든요. 달러당 1223원인데요. 그 가격대를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 보겠지만 내일 정도 하락 정도면은 내일 하락이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중국 증시는 이제 우리의 상당부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2월 3일, 4일 바닥을 통과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여타 어떤 그 시장 대비해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내리꽂을 때 그때 분위기하고 좀 유사한 모습이죠. 8월 특히 이제 작년 8월 6일이면은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최악의 시점인데 그 가격대마저도 그 지수대마저도 붕괴가 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군 중에서 이제 코덱스 인버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한국전력이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시장 흐름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으로만 놓고 본다면 한국전력이 좀 조정을 받아야지만 다시 시장 환경이 좀 개선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버스라든가 우리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어떤 지표 차원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경기 민감주에서 다소 이제 경기 방어주 혹은 소외주 쪽으로 매기가 이전되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못 간다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적정 바닥권에서 확인을 하는 이후에 혼조 국면 상황에서 그 매기가 시장에 몰려있던 매기가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소외주들이 사실 그 바이오 섹터에 좀 많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당분간 시장이 좀 상당 부분 좀 우호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닥권 소외주 중에서 바이오 종목군 중에서 이제 펩트론 그리고 그 5G 종목 중에서 RFHRC는 지난주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종목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달러당 1223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쉽지 않다. 자, 그렇다면 1200 한 20원대, 30원대에서 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환율이 인하, 즉 원화가 절상이 되면서 주식시장도 안정세를 차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뭐 금융위기다 뭐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내일은 일단 원달러 환율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 만약에 시초가 정도에서 좀 크게 빠진다면 빠져서 오후에 돌려놓고 밑에 꼬리를 한다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상해 종합주가 지수인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춘제 연휴 직후에 첫날은 2월 3일 날은 이제 한 8.7% 폭락을 해서 시작했고 그 다음 날도 이제 빠져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가파르게 주가가 좀 회복을 하죠. 주식이라는 것은 절정에서 악재의 절정에서 주가가 상승 전환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점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절정기 과정에서 이제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면서 먼저 바닥을 통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주가수가 먼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빠졌는데 한국은 사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상승 전환돼야지 맞는데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취약하죠. 외생 변수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동반해서 이제 급락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화살표로 이제 내리꽂는 구간이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제 이란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란을 거쳐서 일본, 미국, 유럽 등이 지금 진행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저점이죠. 죄송합니다. 내일 저점 정도가 일단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가격대가, 바닥권의 가격대가 아닐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니케이가 되겠는데, 니케이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이제 개파락으로, 오늘 뭐 한 5%, 거의 6% 가까이 이제 폭락 상태를 보이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작년이죠. 작년 8월 6일 날, 미중 간의 무역전쟁에서 최악의 구간인데, 그 구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선마저도 이제 하락해서 붕괴를 시킨 그런 모습이죠. 하여튼 그 추이를 우리가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앞서 우리가 그림을 봤죠. 상해 종합 지수를 봤는데요. 그 내리꽂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내일 만약에 크게 빠져서 출발을 한다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바닥권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뭐 하여튼 9%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는데 앞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여하튼간에 만약 이번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경기 민감주에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고, 혹은 이제 지금 이제 화살표 표시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국전력이 24,000에서 25,000원 정도가 상당히 의미 있는 저항대일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주가로 따지면 이제 전체 시장으로 따지면 한 번 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락 반전된다면 경기 민감주의 대표인 한국전력이 하락 전환되려면 시장은 다시 우호적으로 또 우상향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 그림은 이제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제 4.2%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이제 많이 빠졌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돌파 갭인지 혹은 소멸 갭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만약에 이게 돌파 갭으로 한 차례 더 상승한다면 또 사실 시장 자체는 시장 자체의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게 소멸 갭이다. 소멸 갭이라면 또 역시 시장은 상당히 이제 시장 환경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고요. 최고가가 7,580원이었거든요. 이 고점이 8월 6일이죠. 다 동일하죠. 앞서 이제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23원 고점,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8월 6일 저점과 이제 일치하는 구간인데요. 대략적으로 한 7,300원 정도에서는 강한 어떤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두 개가 있죠. 이때는 이제 왼쪽 거는 이제 왼쪽 화살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대로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 지수가 급락하기 지점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강력한 어떤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이제 돌파갭 혹은 급진갭이 아니라 소멸갭으로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제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상관관계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A 구간과 B 구간, C 구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눴는데요. A 구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상승 반전됐고요. 그다음 B 구간에서는 B 구간의 한 6분음선, 7분음선서부터는 삼성전자와 이제 셀트리온이 같이 상승했어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잠들어 있는 셀트리온을 삼성전자가 먼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끌어줬다고 봐야 되는 게 지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점은 거의 일치하죠. 삼성전자와 이제 셀트리온이 같이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가 먼저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역사의 고점을 한번 돌파했고, 그 구간에서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근데 시장의 환경, 시장의 흐름이 경기 방어주라든가, 뭐 경기 방어주라고 제가 꼭 집어서 하긴 좀 그런데 애매한데, 여하튼간에 소외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재편될 가능성, 일시적이나마 소외주 중심으로 어떤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삼성전자는 적당한 선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약간 혼조 국면, 물량을 소화해야 되니까 혼조 국면이 전개되는 가운데서 소외되어 있던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바이오 혹은 이제 뭐 굳이 바이오 섹터가 아니라도 소외된 종목군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3,390억이었고요. 2019년도에 3,780억, 2017년도는 이제 영업이익이 5천억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었죠. 자, 아래 그림이 셀트리온입니다.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갔던 거는 2016년서부터 2017년 사이죠. 영업이익이 이제 급증하는 5천억을 돌파하는 그런 순간이, 그 이유는 주가가 또 빠지고 말았죠. 자, 그런데 2020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6,200억이 나오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80%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필요 조건과 충분적으로 갖춘 상태죠.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한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이제 급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시장 환경 속에서는
굉장히 잘 부합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소외됐던 셀트리온이 부각이 되면 또 관련주들이 또 따르겠죠. 셀트리온 하면 역시 우리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바이오의 어떤 그 큰 흐름을 이끌어 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C 구간 보면은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시점이 삼성전자가 이제 그 상승 전환되는 그런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셀트리온 뭐 사도 괜찮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고, 헬스케어는 흐름이 굉장히 좋죠. 셀트리온 뭐 조금 공격적인 분이라면 셀트리온 제약도 괜찮고, 같은 반열 셀트리온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흐름을 같이 했던 종목군들은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혜주도 굉장히 많죠.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유망주, 바닥권에 있는 유망주 두 종목, 그 펩트론과 이제 RFHRC를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보시는 화면은 이제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보시면은,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도록 할게요. 2016년도에 36억 적자, 그 다음에 17년도에 48억 적자, 18년도에 이제 그 79억 적자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뭐 이런 흐름이라면 빠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보다는 이슈 혹은 이제 성장성이 크게 반응하는데, 이 같은 경우 바이오가 오랫동안 많이 빠졌어요. 근데 2019년 작년 보면은 영업이익이 79억에서 127억으로 대폭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가 앞서 셀트리온을 봤지만 영업이익이 급증할 때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둔화가 될 때 주가가 빠집니다. 적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자폭이 크게 증가할 때 주가가 빠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폭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뭐 기저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 10월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거래가 바닥에서 터지고 있어요. 이건 뭔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차트의 완성도도 역시 충분한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이 충분한 상태고,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펩트론은 이제 세 가지 정도 요약이 되는데, 약효 지속형 제제. 우리가 그 펩트론에서 제품 이름이 스마트 대포 기술입니다. 이것도 플랫폼 기술이고 확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 약을 드시거든요. 당뇨 약을 드시는데 그 번거롭잖아요. 잊어먹는 경우도 많고, 이거는 뭐냐면 일주일 제형 혹은 이제 뭐 한 달 제형 이런 게 있어갖고요. 한 번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미리 형태로 맞는다고 하죠. 맞으면은 그게 일주일 동안 약을 안 먹어도 되고요. 한 달 제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개발 중인데, 한 번 주사를 맞게 되면은 한 달 동안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죠. 확장성이 굉장히 높고, 기타 이제 그 펩타이드 기반 파키스피형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고요. 펩젠 기반 항체 신약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1997년에 IMF와 함께 설립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사실 영향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크게 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이제 RFHRC입니다. 그 5G 관련주가 되겠죠. RFHRC 같은 경우는 이제 GAN이라고 해서 질화갈륨이죠. 질화갈륨 기반 이제 트랜지스터하고 질화갈륨 기반 전력용 증폭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다른 5G 종목들, 예를 들어서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월 달서부터 작년 9월 달까지 주가가 뭐 800% 뭐 혹은 그 이상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이 2018년 대비 굉장히 많이 뭐 하여튼 경천동절 정도로 주가가 영업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오이솔루션, KMW 등이 다 그랬는데 RFHRC는 2019년도 작년 실적이 2018년도 대비해서 뭐 거의 한 30% 이상 그 많이 급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화웨이양 매출이 좀 감소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급 구조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걸 의미하죠. 즉 매도할 세력들은 상당 부분 매도했다. 여기 이제 2019년도 5월달 보면은 이때 이제 그 미국에서 파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이때 상당 부분 투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급 체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하여튼 파웨이양 매출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삼성향 매출이 증가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 노키아 뭐 이런 쪽 그 해외향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파웨이 매출 감소를 상당 부분 이제 상쇄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주가는 이제 9월 달에 48,600원이죠. 최고점 이후에 충분하게 빠지고 기간 조정에 돌입하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시장의 환경이 지금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RFHRC는 셀트리온하고 이제 같은 흐름이다 이렇게 그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폭락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하방 경직을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셀트리온도 괜찮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이제 펩트론, RFHRC는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볼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을 만약에 지수를 잘 예측하면 사실 뭐 인버스라든가 혹은 이제 뭐 선물 같은 거 옵션 같은 거 하는데 저는 그쪽 부분에 재능이 소질이 좀 없고요. 주식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주식의 거래소 코스닥 포함하면 2,000개가 넘습니다. 그걸 다 분석할 수는 없고 제가 잘 아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그 굉장히 힘든 구간이지만 여기를 잘 통과만 한다면 또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식을 사실 그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하나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이번 기회를 이제 우리가 그 반면교사 삼아서 좋은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경험을 했다 생각하시면은 또 기회가 오게 되면 또 좋은 기회들이 또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좀 많이 버벅대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힘내십시오. 이 한마디입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